서울의 가을바람이 차갑게 불어오는 저녁, 지민은 지하철에서 내려 집으로 향하는 길에 서 있었다. 갑자기 검은 세단이 그녀 앞에 멈추더니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다. 그는 나이 지긋한 억만장자 박 회장이었다. 김지민 씨, 잠시 이야기 좀 나눌까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압감이 느껴졌다. 지민은 놀라서 멈칫했다. 그녀는 평범한 28살 OL,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여자였다. 왜 이런 사람이 자신을 아는 걸까? 박 회장은 지민을 근처 카페로 데려갔다. 내 아들, 준호를 위해 부탁이 있습니다. 그는 직설적으로 말했다. 준호는 박 회장의 외아들로 유명한 재벌가의 후계자였다. 하지만 최근 우울증으로 고생 중이라고 했다. 준호가 당신을 좋아합니다. 고등학교 때부터요. 데이트를 해주세요. 돈은 얼마든지 드릴게요. 지민은 충격받았다. 그녀는 준호를 기억했다. 고등학교 동창, 조용한 소년이었다. 하지만 지민은 남자를 사랑한 적이 없었다. 그녀는 레즈비언이었다. 그 사실을 숨기며 살아온 지 오래였다. 한국 사회에서, 특히 보수적인 가족 배경에서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왜 저예요? 준호 씨가 정말 저를? 지민이 물었다. 박 회장은 한숨을 쉬었다. 준호가 당신 사진을 보며 웃는 걸 봤어요. 아들이 행복해지는 게 제 소원입니다. 3개월만 가짜 데이트예요. 그 후엔 자유롭게 해줄게요. 지민은 망설였다. 그녀의 가족은 가난했다. 어머니의 병원비가 쌓여가고 있었다. 박 회장이 제시한 금액은 어마어마했다. 알았어요. 하지만 진짜가 아니에요.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건 거래일 뿐. 다음 날, 지민은 준호를 만났다.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준호는 여전히 조용하고 미소가 부드러웠다. 오랜만이야, 지민아, 그는 말했다. 대화는 어색했다. 준호는 회사 일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지민의 마음은 딴 곳에 있었다. 그때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다. 아빠, 왜 불렀어? 그녀는 박 회장의 딸, 박지하였다. 지하는 26살, 아버지의 회사에서 일하는 똑똑한 여성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지민을 보는 순간 부드러워졌다. 너희 둘이 데이트 중이구나, 지하가 웃으며 말했다. 지민은 지하를 보자마자 가슴이 뛰었다. 지하는 키가 크고 긴 머리를 가진 아름다운 여자였다. 그녀의 미소는 서울의 밤처럼 빛났다. 준호가 화장실에 간 사이 지하가 지민에게 다가왔다. 준호 오빠가 정말 좋아하나 봐요. 하지만 당신 눈빛이 좀 달라요. 지하의 말에 지민은 당황했다. 그날 밤 지민은 집에 돌아와 지하를 생각했다. 왜 그녀가 떠오르는 걸까? 한국의 가을, 단풍이 물든 거리를 걸으며 지민은 자신의 감정을 직면했다. 그녀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을 느꼈다. 며칠 후 박 회장의 초대로 지민은 재벌가의 저택에 갔다. 한옥 스타일의 정원이 아름다운 곳이었다. 준호와 산책하며 지민은 노력했다. 하지만 마음은 가지 않았다. 저녁 식사에서 지하가 다시 나타났다. 지민 씨, 한국 전통 차 한 잔 어때요? 지하가 제안했다. 둘이 정원으로 나가 녹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지하는 아버지의 사업에 대해, 자신의 꿈에 대해 털어놨다. 아빠는 항상 오빠만 신경 쓰세요? 저는 그냥 그림자예요. 지하의 목소리에 슬픔이 배어 있었다. 지민은 공감했다. 그녀도 가족의 기대 속에서 숨겨온 비밀을 가졌다. 그날 밤, 지민과 지하는 정원 벤치에 앉아 별을 봤다. 당신은 왜 이 데이트를 한 거예요? 지하가 물었다. 지민은 솔직하게 말했다. 돈 때문에요. 하지만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하가 지민의 손을 잡았다. 그 손길은 따뜻했다. 지민의 심장이 빨리 뛰었다. 한국 사회에서 이런 감정은 금기였다.
하지만 그 순간 모든 게 잊혔다. 데이트는 계속됐다. 지민과 준호는 주말에 한강공원에서 산책했다. 서울의 가을 바람이 불고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많았다. 준호는 아이스크림을 사주며 웃었다. 지민아, 고마워. 내 덕분에 기분이 좋아요. 하지만 지민의 시선은 자꾸 지하에게로 갔다. 지하는 때때로 따라왔다. 오빠 보호 차원에서 그녀는 핑계를 댔다. 한 번은 셋이서 부산으로 여행을 갔다. 박 회장의 제안이었다. KTX를 타고 내려가며 지민은 창밖을 봤다. 한국의 산맥이 지나가는 풍경이 아름다웠다. 부산 해운대 호텔에 도착해 바다를 보며 저녁을 먹었다. 준호가 피곤하다며 먼저 방으로 가자 지하가 지민을 불렀다. 바다 산책할래? 둘이 해변을 걸었다. 파도 소리가 들리고 바다 바람이 머리를 흩뜨렸다. 지민 씨, 당신은 정말 솔직해요. 그게 좋아. 이 지하가 말했다. 지민은 용기를 내 물었다. 지하 씨는? 남자친구 있어요. 지하가 웃었다. 없어요. 사실 저도 여자를 좋아한 적 있어요. 그 고백에 지민의 눈이 커졌다. 둘이 서로를 봤다. 그 순간 지하는 지민의 손을 잡고 가까이 다가왔다. 이게 잘못된 건가? 지하의 속삭임. 지민은 고개를 저었다. 한국에서 LGBT는 여전히 논쟁적이었다. 보수적인 사회, 가족의 압력. 하지만 그 밤, 둘이 해변에서 포옹했다. 키스는 아니었지만 그 감정은 깊었다. 서울로 돌아온 후 지민의 일상이 변했다. 그녀는 회사에서 지하를 생각하며 미소 지었다. 메시지가 왔다. 오늘 저녁 홍대에서 만나요. 지하였다. 둘이 거리에서 스트리트 푸드를 먹으며 웃었다. 떡볶이, 어묵, 한국의 길거리 음식이 맛있었다. 우리 가족은 전통적이야. 아빠는 절대 이해 못할 거예요. 지하가 말했다. 지민은 공감했다. 그녀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사랑은 숨길 수 없어요. 지민의 말에 지하가 눈물을 글썽였다. 준호와의 데이트는 점점 형식적이었다. 박 회장은 만족해 보였다. 준호가 밝아졌어. 고마워. 하지만 지민의 마음은 죄책감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준호를 속이고 있었다. 어느 날 준호가 물었다. 지민아, 나 좋아해. 지민은 대답하지 못했다. 미안해. 그녀는 말했다. 준호의 눈에 슬픔이 스쳤다. 알았어. 하지만 지하 때문인가? 지민은 놀랐다. 준호가 알아챘다. 그날 밤 지민은 지하를 만났다. 준호 오빠가 알아. 지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빠한테 말하면 어떻게 해? 둘이 고민했다. 한국 사회에서 재벌가의 스캔들은 치명적이었다. 언론, 여론, 모든 게 무너질 수 있었다. 하지만 사랑은 강했다. 지하가 지민을 안았다. 포기 안 할게. 그 약속이 지민을 감동시켰다. 박 회장이 지민을 다시 불렀다. 준호가 이상해. 무슨 일 있었나? 지민은 솔직하게 말할 수 없었다. 대신 데이트를 계속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지하와의 만남을 늘렸다. 둘이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며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사랑을 키웠다. 지하의 미소, 지민의 웃음, 그게 전부였다. 충돌이 시작됐다. 준호가 지민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지하와 만나지 마. 지민은 충격받았다. 준호가 지켜보고 있었다. 오빠, 미안해. 하지만 지민이 만나자고 했다. 카페에서 준호는 화를 냈다. 아빠가 너를 데려온 건 나 때문이야. 그런데 지하를 그의 목소리에 배신감이 묻어났다. 지민은 눈물을 흘렸다. 준호 씨, 처음부터 가짜였어요. 하지만 지하 씨를 만나면서 진짜가 됐어요. 준호는 한숨을 쉬었다. 나도 알아.
나 사실 게이야. 그 고백에 지민은 놀랐다. 준호도 자신의 성 정체성을 숨기고 있었다. 아빠한테 말 못해. 그래서 내가 필요했어? 커버로 둘이 서로의 아픔을 공유했다. 한국의 재벌가에서 LGBT는 용납되지 않았다. 가족의 기대, 사회의 시선. 준호가 말했다. 지하도 나처럼 힘들어. 도와줄게. 하지만 박 회장이 알게 됐다. 준호의 실수로. 그는 분노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저택에서 소리가 울렸다. 지하는 울며 지민에게 전화했다. 아빠가 화났어. 우리 헤어져야 할까? 지민은 아니라고 말했다. 싸울게. 둘이 만나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박 회장이 지민을 불렀다. 너 때문에 내 가족이 망가졌어. 돈 돌려줘. 그리고 사라져. 지민은 절망했다. 어머니의 병원비, 자신의 삶, 하지만 지하를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지하를 만나러 갔다. 비가 오는 서울 거리에서 지하야, 도망칠까? 지민의 말에 지하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직면해야 해. 사랑은 숨기는 게 아니야. 둘이 손을 잡고 박 회장에게 갔다. 아빠, 저 지민 씨 사랑해요. 지하의 고백. 박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미쳤어. 한국에서 그게 가능해? 논쟁이 이어졌다. 박 회장은 전통을 외쳤다. 우리 가문은 그런 거 용납 안 해. 하지만 준호가 끼어들었다. 아빠, 나도 그래요? 게이예요. 그 순간 침묵이 흘렀다. 박 회장은 충격받았다. 그의 아이들이 모두 숨겨온 비밀을 털어놨다. 그는 자리에 주저앉았다. 왜 말 안 했어? 눈물이 흘렀다. 지민은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한국 가족의 사랑은 깊지만 때론 보수적이었다. 그 후 박 회장은 생각할 시간을 가졌다. 지민은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에게 털어놨다. 엄마, 저 여자를 사랑해요. 어머니는 놀랐지만 안아줬다. 내 행복이 제일이야. 그 지지가 지민을 강하게 만들었다. 시간이 흘렀다. 박 회장은 여전히 반대했다. 하지만 지하와 준호의 설득으로 조금씩 변했다. 한국 사회가 변하고 있어? LGBT 권리가 논의되고 있어. 지하가 말했다. 박 회장은 뉴스를 보며 생각했다. 서울의 프라이드 행사, 젊은이들의 목소리. 그는 서서히 받아들였다. 지민과 지하는 몰래 만났다. 겨울이 왔다. 눈이 내리는 날, 둘이 남산타워에 갔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다. 영원히 함께할게. 지하가 약속했다. 지민은 감동받았다. 하지만 배신이 왔다. 준호의 친구가 스캔들을 언론에 흘렸다. 재벌가 딸의 레즈비언 스캔들, 기사가 터졌다. 지민의 삶이 무너졌다. 회사에서 해고됐고 친구들이 멀어졌다. 지하는 아버지와 싸웠다. 이게 사랑이에요. 박 회장은 화냈지만 속으로는 걱정했다. 지민은 절망 중에 지하를 만났다. 미안해. 나 때문에 지하가 안 왔다. 함께 이겨낼게. 둘이 사회의 시선을 이겨내려 노력했다. 한국의 LGBT 커뮤니티에서 도움을 받았다. 지원 그룹, 상담. 고조되는 갈등 속 박 회장이 지민을 불렀다. 준호를 위해 시작됐는데 이제 지하까지. 그는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내 눈빛을 보니 진심이야. 지민은 울며 말했다. 네, 사랑해요. 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을 줘. 봄이 왔다. 벚꽃이 피는 계절. 지민과 지하는 여전히 사랑했다. 하지만 사회의 압력이 컸다. 온라인 댓글, 악플. 지하는 회사에서 물러났다. 아빠, 이해해주세요. 박 회장은 고민 끝에 가족 회의를 열었다. 너희를 인정할게. 하지만 조용히 살아. 그건 반쪽짜리 승리였다. 지민은 새로운 일을 찾았다. LGBT NGO에서
그곳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한국에서 사랑은 자유로워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퍼졌다. 지하는 지민을 지지했다. 둘이 함께 행사에 갔다. 프라이드 퍼레이드에서 손을 잡고 걸었다. 사람들의 응원이 느껴졌다. 하지만 배신의 여파가 컸다. 박 회장의 사업에 타격이 왔다. 보수 고객들이 떠났다. 그는 후회했다. 내가 잘못했어. 지하에게 사과했다. 준호도 자신의 연인을 소개했다. 가족이 서서히 화해했다. 고조점에서 지민과 지하는 키스를 했다. 박 회장이 지켜보는 앞에서. 아빠, 이게 우리의 사랑이에요. 지하의 말, 박 회장은 눈을 감았다. 알았어. 축복할게의 그 순간 눈물이 흘렀다. 결국 가족은 화해했다. 박 회장은 LGBT 단체에 기부했다. 내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지민과 지아는 함께 살았다.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매일 아침 김치찌개를 끓이며 웃었다. 한국 문화 속에서 그들의 사랑은 빛났다. 준호도 행복해졌다. 자신의 길을 갔다. 가족 모임에서 모두 웃었다. 지민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엄마, 행복해. 어머니가 미소 지었다. 내 덕분에. 이야기는 인문적으로 끝난다. 사랑은 국경을 초월하지만 사회의 변화가 필요하다. 지민과 지아는 그 변화의 일부가 됐다. 그들의 키스, 그 순간은 영원했다.